네, 첫 번째 기관의 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1일이면 쿠팡이 이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상장을 하니까 이쪽에 눌려 있던 이제 유통주들도 지금 상승한 지가 사실은 꽤 됐습니다. 신세계 한번 보여주시면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한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높아지는 유통주 관련해서 오늘 기관의 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선 이제 그 코앞으로 다가온 쿠팡 관련해서요. 쿠팡 공모 희망가가 어제 또 뉴스가 났는데 56조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나요? 최초에는. 근데 66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전일 블룸버그에 의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모 가격이 기존에 이제 주당 27달러에서 30달러의 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32에서 34달러 사이에 이제 밴드로 상향 조정돼서 다시 제시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규모를 기존에 이제 공모하겠다는 주식수 1억 2천만 주에 대입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약 580억 달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66조 원대로 기존에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또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66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통회사 중에서 66조 되는 회사가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회사랑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내 회사랑 비교하면 그런데요. 쿠팡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국내 유통업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궁금한 것은 상장 후에 이 국내 유통업체들의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SSG.com 뭐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이 공모 가격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런 가격대로 공모주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국과는 이제 공모주의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이미 선동의했기 때문에 동의 이후에 이 가격대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상장은 미국의 이제 거래소인 NIS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쿠팡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아마 피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비상장 기업의 이커머스에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로 이제 시작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뭐 글로벌이나 국내에서 상장 기업으로서의 어쨌든 스탠다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지키면서 영업 활동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피어 그룹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현재 지금 한화로 기준했을 때 약 1,800조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월마트의 경우에도 약 400조 원대에서 이제 안팎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의 이런 이제 주식 시장 내에서의 피어 그룹과 비교한다면 사실 50조 원대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한국의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고평가의 논란에 이제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럼 상장 이후에 쿠팡이 이제 국내 이제 업황에 미칠 영향을 좀 전망해 본다면 지금 벌써 이미 이제 상장도 하기 전부터 뭐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각에 대한 걸 다시 추진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현실적으로 좀 2021년도에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커머스가 온라인 침투율에서 벌써 이제 50%를 좀 이게 전후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커머스 중심의 이제 소매업으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또 배송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훨씬 더 이제 치열해지는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팡이 한 번에 4조 원 이상의 약 4조 6천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한 번의 자금 조달을 가장 크게 했던 시점이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1조 2천억이 들어왔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한 4배 이상 되는 규모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훨씬 더 물류라든가 배송 쪽에 대한 투자의 속도를 높일 것이고 투자의 강도도 이제 세질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단 이제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을 갖다가 이제 확대하는 유통업체들 간에도 이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커머스 시스템에 대한 그 투자가 더 경쟁 강도가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동 물류 시스템을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해봐야겠네요. 그 쿠팡이 상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치를 평가를 더 받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점이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을 텐데요. 이베이 코리아의 몸값이 덩달아 이제 뛸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좀 노리고 있다. 롯데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비싸지면 사실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조금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 아닌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검토는 다 이제 들어간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5조 원이란 자본 조달을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법인이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요. 순차입금이 지금 이제 뭐 2조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또 이제 투자 자금을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5조 원이라는 자본 조달에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네이버와 약 2,500억 상당의 주식 교환을 하는 그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상장하기 전에 뭔가 쿠팡에 대항할 만한 이제 그 MOU 협약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일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세계랑 이마트 차트 같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신세계하고 이마트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신세계는 동시에 좀 보여주세요. 1.2%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이마트는 0.57%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마트가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으로 사실은 약간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좀 밋밋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마트가 순차입금이 2조고 만약에 말이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할 의사가 있으면 사실은 자금 조달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든 간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5조 원의 자금 조달을 지금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어려운 거죠. 예. 주식 가치가 지금 5조 이거는 지금 네이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는 이제 이마트하고는 별도의 다른 법인이에요. 이제 신세계 그룹 안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쿠팡하고 이제 SSG닷컴을 이제 뭐 경쟁 각도에 있는 거는 이마트인 거고, 신세계는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투자의 모멘텀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유상증자의 이슈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검토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팡의 몸값이 한 66조 이렇게 발표되면서 그러면 이건 뭐 사실 반대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럼 SSG닷컴을 이마트가 한 50%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가 제 기억으로는 한 26%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들의 가치가 또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좀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마트와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의 총 이제 GMV가 3조 9천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영업 적자가 한 461억 정도가 나왔는데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이제 적자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볼륨은 당연히 이제 쿠팡 대비해서 이제 뭐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또 적자 규모 역시 뭐 10분의 1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볼륨이라든가 또 물류에 대한 자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꼼꼼한 밸류에이션이 또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GMV만 가지고서는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냥 5분의 1 수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거래 품목수라든가 고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게 쿠팡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이제 나누기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이제 플러스가 작용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구정 연휴 동안에 쿠팡의 상장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처음 나왔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이마트는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사실 그동안 반영해 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펀더멘털 측면으로 좀 넘어가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백화점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복적인 소비가 시작한 지가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는 꽤 미리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매출이나 수익성 면에서 보면 신세계 뭐 내지는 롯데 이런 유통업체들의 그 매출액의 증가라든지 영업이익의 증가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작년까지 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 부분은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었고요.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까지도 특히 1월에 이제 백화점은 많이 부진했습니다. 5인 거리 제한이 특히 이제 타격이 됐었고요. 백화점의 가장 대표 품목이 이제 패션 부분이 뭐 거의 30% 정도 1월달에는 역신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하게 되면서 2월 마지막 주 주말에서 3월 1일 이제 연휴에 이르면서 이 시기가 백화점의 이제 주요점들의 트래픽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당일에 이제 매출 흐름들이 전년 동월 대비를 했을 때 뭐 한 20% 가까운 성장률이 좀 일시적으로 나왔다라는 이제 좀 그런 간접적인 확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1분기는 바닥을 찍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맞았던 게 2월, 3월, 4월이라고 본다면 이에 비해서 이제 베이스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은 있고요. 진짜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러면은 2019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유통업체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님이 가지고 계신 탑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종목들 중에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롯데쇼핑이나 호텔신라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탑픽스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특히 신세계, 현대, 이마트 세 개를 이제 3월 2일자 발간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이마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에 의한 좀 그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SSG닷컴 자회사 때문에 그리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로 100%의 면세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들이 작년에 인천공항 관련된 뭐 리스 자산 회계에 반영들을 하게 되면서 신세계 면세점은 작년에 영업 적자가 873억이었고요.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92억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의 이제 연결 기준으로 흑자 전환 내지는 영업이익이 이제 대규모로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이제 탑라인 프론트에서 백화점까지 회복을 한다면 좀 더 이제 강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통업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